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상장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말부터 상품 거래가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일본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 향후 일본은행이 7월에 금리를 0.25%로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일본의 CPI는 직전 달보다 0.4%포인트 낮아졌지만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톰 리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S&P 500 지수 내 기술주의 비중이 50%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2030년 말까지 전 세계 약 8천만 명의 노동자 부족이 AI로 대체될 것이라며 엔비디아가 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거란 전망이 커지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49%대까지 올랐습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9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지수와 금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해선시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젯밤 미 증시는 엔비디아의 9%대 급등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8년 만에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엔비디아 자체는 더 상승할 수 있지만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을 견인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켓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일주일 전인 CPI 지수가 나왔을 때는 70%까지 올라갔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51%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의 불안감도 더더욱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나스닥과 더불어서 골드와 오일 상품에 대한 대응법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일본의 식품 물가가 완화되면서 신선식품을 포함한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2.5%로 이전치 대비 0.2%포인트 낮아졌고 신선식품 가격을 제외한 4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측치에 부합한 2.2%로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로 확정됐습니다. 독일 당국은 가계 소비와 정부 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와 수출이 늘면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4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0.7% 증가하며 석 달 연속 늘었습니다. 운송업 항목을 제외한 근원 내구재 수준은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한 0.4% 상승을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나타냈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은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파생 매매 신 허생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이제 5월도 이제 말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PC를 또 보게 될 텐데요. 예, 또 한번 미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마감과 또 다음 주 또 그 기준을 오늘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특히나 기술적인 분석에 너무 능하시고 또 매크로에 대한 시각도 잘 전달을 해주시는 우리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허생 마스터님과 좀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매주 월요일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요. 아래 지금 관련한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도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나스닥의 시세부터 그리고 주요 이슈까지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19,023선까지 터치했지만 PMI와 실업률 지표 발표 이후에 긴 꼬리를 위로 길게 달았는데요. 오늘은 4시 16분경 18,682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 위로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그려줬고요. 9시 30분경 18,772선을 찍고 30포인트 내외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10시 46분경 18,787선을 찍고 그 옆으로는 음봉을 좀 길게 달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0.28% 정도 상승한 18,7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해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Dow falls more than 600 points, notching worst day of the year.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600포인트 하락, 연중 최악의 날이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어제장에서 엔비디아 9%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하지만 목요일 시장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는 600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1.5% 넘게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들어있는 나스닥과 S&P 또한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시장의 힘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하락한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PMI가 발표가 되면서 PMI가 54.4로 발표가 됐는데 전망치인 51.2를 넘어서면서 여전히 미국 경기는 확장 국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인 22만 건과 전주 수치인 22만 3천 건보다 낮은 21만 5천 건을 기록하면서 고용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FOMC 의사록에 매파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이 담기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높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PMI와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면서 하방 압력을 부추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PMI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신규 청구 건수 같은 건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시장이 예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거든요. 어떻게 제대로 보시나요? 알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너무 예민해요. 너무 예민하고 어저께 하락한 이유는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돈이 엔비디아로 쏠렸기 때문이죠. 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돈이 엔비디아로 쏠렸고 그래서 엔비디아만 놓았고 나머지는 좀 팔았다. 네, 그리고 미증시는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절대 죽을 수 없다.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뭐 2%, 3% 떨어질 때 주수란 얘기가 아니라 적당히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는 게 아직은 원래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 놨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네,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겁니다. 몇 번 할까? 근데 지금은 하긴 할까? 여기까지 간 거고 그 이유가 증시가 너무 강하니까. 네, 그 일부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주니까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 러셀 2000이죠. 중소업 기업들은 지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라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완전히 상반된 결과죠. 좋은 가는 놈만 더 간다. 그리고 어저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네, PMI 뭐 그런 것들은 다 핑계인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 그 언론 말고요. 언론은 아시겠지만 언론은 월가편입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 자꾸 뭔가를 조작하는 거 말고 애널리스트들 아니면 경제학자들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와서 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제는 엔비디아만 올라갔다, 나머지는 떨어졌다. 답은 간단하죠. 돈이 엔비디아로 쏠렸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는 이제껏 모든 실적 발표할 때 대부분
대부분 그 실적을 초과하는 서플라이즈죠. 초과하는 서플라이즈입니다. 밑으로 내리면 내려가면 쇼크라 그러죠. 대부분 어닝, 돈 버는 매출의 서플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전에 반영이 돼 있느냐 아니면 그 사전에 반영이 돼 있으면 엔비디아가 오를 게 사전에 반영이 돼 있으면 그 당일날은 실적이 나왔으니까 떨어지겠죠. 주식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이제 하나 더 발표했죠. 10분의 1. 그게 상당히 큰 겁니다. 되게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있는데 이걸 1,000원짜리 10장으로 쪼개준대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10,000원짜리는 한 장을 팔까 말까 고민하지만 1,000원짜리 10개는 2개 팔까? 3개 팔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뭐 천비디아, 뭐 갓비디아 막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증시 용어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증시를 이끌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그런데 거기까지 발표를 하고 또 차세대, 그러니까 그 차후 가이던스라고 그러죠. 미래 예측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가이드 안내를 한다는 거죠. 가이던스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까?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전 세계인들이 모두가 궁금해하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로 인해서 지금 산업이 바뀌고 있고 산업이 바뀌면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자녀분들 아니면 뭐 바깥 남편분, 신랑분 아니면 내 직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산업의 그러니까 휴대폰이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만들어낼 뻔했는데 거기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I까지 등장을 하니까 지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이고 뭐 개중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국 거를 사세요. 한국 거는 아시잖아요. 박스피라는 거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너무 많아서.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자사주도 매입을 하잖아요. 매입을 왜 하겠습니까? 유통 물량을 줄이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미 대선 때까지 죽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뭐 하방으로 막 20%씩 조정이면 20% 조정이면 상당히 큰 거니까 10% 이상 조정이 나오고 그런 경우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양대 구조인데 바이든의 지금 일선 업무가 뭐죠? 당연히 일자리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주가를 올려놔야 됩니다. 미국은 연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연금이 국민연금에서 다 운영을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60% 이상이 다 주식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세금도 유예하고 있고, 그럼 주식이 떠야 됩니다. 주식이 침체된 상태에서 역대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찍었다고 보는데 미국 재선에 실패한 딱 3명의 대통령이죠. 그중에 한 명이 트럼프입니다. 이번에 꼭 성공을 해야지 안 그러면 가문의 망신이죠. 그래서 미국 대선 때까지 결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빠지면 올라오고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 두시고 그다음에 각종 지표들은 단발성이고 연준 위원들은 자꾸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증시가 너무 날아가면 금리를 더 인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좀 방송용어로 적합하지 않지만 시장용어로는 간 본다 그러죠. 간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툭 던지면 어떨까? 근데 시장이 아직은 예민합니다. 뭐가 예민하면 고점이니까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예민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묻어내지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재에 둔해지면 상승이 나오는 거고 호재에 둔해지면 그 다음은 당연히 하락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악재에 되게 예민한 시장이거든요.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악재에 둔해지면 한마디로 뭐 연준위원이 뭐 이상한 말 했어. 매파적인 말을 하고 또 이제 언론에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폭발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닷컴 버블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해선시대 지난달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닷컴 버블 얘기 나오고 나서 4년 갔거든요. 그리고 닷컴 버블 때 막 위로 튀어오르는 상황에서도 2년 이상은 올랐습니다. 그런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 세계 35개 국가가 선거를 치르고 또 미국 대선하고 있고 이제 11월에 예정이죠. 적어도 증시는 대선 이후에나 특히 재선이 있는 해는 절대 증시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재선 당사자가 바이든이고 모든 정책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증시 걱정은
접어두시고 너무 우리들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지표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저께 지표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거 investing.com이거든요.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선형으로 바꾸기보다 막대를 보시죠.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PMI는 50을 기준으로 반을 나눕니다. 이 위에 있으면 경기가 좋은 거고 아래에 있으면 나쁜 겁니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지금 얼추 비슷비슷하게 있잖아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확 튀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비슷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한 번 더 튄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50 밑으로만 내려가 주지만 않는다면 경기 침체의 둔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걸 빌미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좀 늦추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까지 하게 되면 증시는 더 날아가죠. 그럼 만약에 연준이 증시를 죽이려고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아마도 증시가 화랑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생기니까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트럼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재선할 때 코로나 해였거든요.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인 조치나 돈을 풀지 않고 자기 대선 시즌 임박해서 풀려고 했다가 트럼프가 어떻게 됐죠?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결국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된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마찬가지로 바이든도 연준이 좋은 말을 할 때는 선거가 임박했을 때나 되지 않을까? 그 금리 인하도 선거가 임박해서 하지 않을까? 다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 부분이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도표가 나옵니다. 이거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항상 알려드리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냥 맴돌아요. 맴돕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시장은 언론 주도하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돈이 남아돌기 때문이에요. 남아돈다는 게 버려지는 돈이 아니라 증시에 들어올 대기자금, 대기자금이 우리나라만 해도 한 600조 원 정도가 증시 밖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00조 원이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6조 달러입니다. 6조 달러면 얼마죠? 6천조입니다. 6천조. 우리나라 10년치 예산입니다. 그게 증시에 들어올랑 말랑 하고 있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뭐 이렇든 저렇든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외 선물하는 입장이니까 내려가면 포지션을 매도로 잡으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 매수로 잡으면 되는 거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식에서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해외 선물 오셔서 매수 매도로 수익 요즘 분위기 좋습니다. 해외 선물 수익 버시고 그다음에 뭐 앵커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코인 어저께 이더리움도 승인 났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산으로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코인이. 더 이상 뭐 사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해외 선물에 돈 버셔서 코인으로 투자하시면 수익이 배가 될 겁니다. 그런 방법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무료 강연에 오시면 무료 강의 월요일 날 합니다. 오시면 충분하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시나 이런 내용들을 저는 10여 년 전에 해외 선물 처음 할 때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도 알려주고 뭐도 알려주고 하지만 검증 안 됐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문제 생기면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 유튜버들. 근데 우리는 여기 서울미래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안 보일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뢰를 갖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제 지표의 의미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대선 전까지 나스닥 시장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시장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올라가는 시장에 함께 나도 올라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내용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코인 어떻게 투자하시는지도 좀 듣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전략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맞서님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계속 올라간다고 아까 이야기는 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자, 이게 어저께 빠진 겁니다. 어저께 얼마나 빠졌냐면 어저께 우리가 같이 매매할 때는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매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방송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고점을 갱신하고 나면 빠집니다. 힘이 없죠. 여기까지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고점 갱신하고 빠지고 갱신하고 빠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갱신하고 빠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뭐죠? 버팁니다. 버텨요. 버팁니다. 그러면 상방으로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일목균형표 보시면 여기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여기 끝이 지금 살짝 들려 올려져 있는데 그렇게 뾰족하게 들려 올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간 평평하게 있죠. 평평하게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고 밑에 ADX DMI도 보시면 ADX는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DMI 쪽은 그냥 수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MACD 같은 경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요. MACD는 지금 보시면 다 칠라고 말랑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일목균형표하고 PDA 쪽만 보고 있는데 MACD 보시는 분들은 이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PDA 쪽에서 이게 끝에가 이제 올라가지 않고 살짝 꺾인다. 지금 과열 구간이거든요. 그럼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들어가야 될지 보도록 하죠. 자, 이게 960틱 차트고요. 틱 차트 중에서 가장 큰 거고 저희는 분봉을 잘 보지 않습니다. 분봉은 뭐 쓰시는 분도 많고요.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2분 동안, 1분 동안, 5분 동안 만들어지는 그 시간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고 싶거든요. 결과값을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적나라하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분 차트로 따진다 그러면 이 보시면 여기가 10시 반에서 11시면 이게 1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 1시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보고 싶으니까 틱 차트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60분봉 차트를 본다 그러면 이게 캔들 하나로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하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는 뭐 1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짧은 시간처럼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캔들 하나로 나타나는 게 60분봉 차트. 우리는 이걸 늘려서 보는 겁니다. 1시간 동안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쫙 늘려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일단은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진 것 같아요. 지금 미장 시작되고 나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죠. 보시면 찌끔찌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지를 받는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지지를 받죠? 구름대 상하단. 구름대 상하단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요. 이 핑크색 선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마찬가지로 기준선에 살짝 뚫렸지만 구름대 상하단 계속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면 이건 아직 상방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안 보시더라도 어저께 많이 뺐잖아요. 빠진 이유가 미국 증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수급이 쏠렸고 엔비디아를 쏠렸고 그다음에 지표가 그렇게 나왔고 PMI가 50 이상 나오면서 2022년 4월 이후로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최대치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그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대치라고 하니까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거기다가 도운 거고 그런 생각을 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 주식을 누가 샀을까요? 큰 손들이 샀죠, 당연히. 그렇게 엮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보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휘둘리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주식이 어렵다. 해외 선물 오시면 무료 공개방송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충분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어진 선들은 마디가까지는 아니지만 지지저항 선들입니다. 다 보시면 한 번씩 걸려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캡처를 하실 수가 있겠죠. 100틱, 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지만 틱스로는 100틱.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70만 원 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들어가서 이렇게 이 구간을 먹고 나오고 또 이렇게 매도를 쳐서 이 구간을 먹고 나오고 짧은 시간 내에 3분, 2분, 1분, 5분 자리가 나온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 몇 날 며칠 들고 있는 그 시간 동안 해외 선물은 충분히 배우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무료 강연에 무료 공개 방송하고 노란톡방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은 매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타에 매우 용이해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고요. 자, 그럼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그리고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차트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별다른 이슈 없이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저녁 7시 34분경 76.1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는 정배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거래가 터져주면서 10시 50분경 77.55달러까지 찍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힘을 내주면서 0.77% 상승한 77.47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과 관련한 이슈입니다. Oil drips to February lows amid fiscal weakness, stock slump. 유가를 내리는 다양한 요인들과 또 주식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2월의 저점까지 유가가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WTI는 2월 말 이후 처음으로 77달러 아래로 내려앉았는데요. 미국 내에서 풍부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국의 경기 이 회복 신호가 확실히 나오지 않고 있으며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최고치 대비 약 12%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또 결국 6월 1일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현재 감산 정책을 올 연말까지 연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일 가격의 전망도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저는 먼저 궁금한 게 이 주식시장의 약세가 오일 가격의 하방 압력을 부추긴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원자재는 묶어서 네. 보셔야 될 때도 있고, 묶지 않고 보셔야 될 때도 있는데, 네. 유가가 주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또 그렇게 기사가 나오는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네네. 근데 그렇게까지 보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가는 수요 공급에다가 경제에 대한 전망, 네. 그런 걸로 엮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차트만 보셔도 답은 다 나오는 거고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세미나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트로 그냥 매매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분위기는 알아야 되지 않나? 네네. 분위기는 알아야지 맞더라도 아니면 뭐 하더라도 이게 왜 올라가는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손실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손실을 되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러면 수익이 나면 수익 불감증에 걸립니다. 이거 언제 정리하지? 언제 정리하지? 손에 떨면서 오히려 손실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시는 분들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올라오는데 하실 시간에 그냥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나은 거죠. 일단은 오일은 뭐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여기저기 들은 게 있으니까 우리 초보분들이 6월 1일 날 오펙 회의를 하면 그때는 뜰 거야. 그건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때 한번 내리 찍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펙 회의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해봤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대부분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친미 성향에 있는 국가들만 감산을 하고, 그리고 좀 여유 있게 먹고 살만한 국가들만 감산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뭐 다른 국가들, 뭐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오펙 회의 열리면 가격을 이제 감산을 하면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팝니다. 비싼 가격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합의는 해요. 합의는 하는데 이행은 사우디만. 그렇죠. 네. 사우디, 쿠웨이트 이 정도만 하는 거고. 네네. 이게 합의 끝나면 바로 파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라크 막 이런 쪽은 바로 팝니다. 이제 합의해서 가격이 살짝 뛰면 바로 팔아요. 계약해서. 그러니까 합의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게 한 5년 전, 7년 전만 해도 오펙 회의 한번 하면 붕붕 떠다녔거든요. 오일이. 근데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했구나. 감산 또 하네? 진짜 할까? 이렇게만. 근데 사우디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다른 자기는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지금 사우디는 최소 60달러 이상, 90달러 이상이 돼야지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고 80달러 이상이 돼야 네온시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못 올라오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사우디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올려야 되는데 돈 만들어서 빨리 네옴시티 건설해야 되니까 돈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답답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발 맞춰 주자니 다른 국가들은 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니들이 그렇게 감산을 해버리면 하자고 하면 더 못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은 안 오르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감산을 하면 또 아니면 감산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하겠죠. 근데 이제 감산을 한다 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격이 예전만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팔던 대로 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그 시간에 차트 공부하셔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슈보다는 차트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오일과 관련한 바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네.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박.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좋은 자리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오. 제대로 하시는데요. 네, 차트 잠깐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차트에 보시면 일단 매도입니다. 차트, 일봉상 차트는 매도인데 너는 왜 매수를 들었냐? 이유는 간단하죠. 이제 박스권이죠, 여기가. 예,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고 박스권 하단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매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선 그어놨죠. 예, 선이 여기 77.60 지금 자리죠. 지금 자리에서 한번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78.75 그리고 많이 넘어가 봤자 여기 여기입니다. 80달러 이상 못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는 충분히 무료 공개 방송 때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 양운으로는 주가가 뭐라고요? 뜰 수 없다. 거의 뭐 진리입니다. 진리 이 정도면 진리입니다. 아주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못 뜬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뜰 거고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그냥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박스권 하단이든 여기 상단이든 다 평평하죠. 뜬다 그러면 이제 가장 빨리 뜬다 그러면 이렇게 뜨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몇 날 며칠을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이거 수직으로 못 뜹니다. 이 부분들은 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많이 가면 이 정도.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 구름대 하단. 그리고 더 간다 그러면 여기 기준선 있는 자리, 핑크색 기준선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올 수는 있다. 하지만 큰 방향은 하방이다. 네, 그리고 박스 단기 대응하시면 되는데 그럼 자리는 어떻게 보느냐? 이제 자리 보도록 하죠. 자리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76달러에서 한번 걸리고요. 네, 76달러를 크게 이탈할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여기에서 걸리고 지금 77.5060 요 자리죠. 한번 눌렸다 올라간다면 여기 요 자리죠. 여기 이렇게 구름대 밑단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윗단에서는 요 정도 78.3060 요 정도에서 한번 매도를 한번 쳐볼 만합니다. 왜 그렇죠? 마디가니까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쭉 걸리잖아요. 왼쪽을 보시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우시고 싶으시면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하나씩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일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78.30에서 60 정도 이때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허생 마스터님이 하시는 거 다 알아들으셨나요? 혹시 알아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더 자세히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특히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9시 30분에 두 번에 걸쳐서 무료 공개 방송을 해주십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이제 골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골드의 시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봉상 긴 음봉을 보여주고 오늘은 양봉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 9시 30분경 밑으로 긴 꼬리가 달리면서 많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상향하면서 개장 이후에 10시 32분경 2,349선을 찍어줬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음봉이 많이 출현하면서 2,338선까지 내려왔고 현재는 10포인트 내외에서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0.05% 정도 강세 보이면서 2,3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금에 대한 이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요. Gold dives amid elevated U.S. Treasury yields underpinned by strong U.S. data. 미국 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금값이 급락했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앞서 어제 발표된 PMI와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미국 경제는 좋다는 것을 방증을 했고 전날 FOMC 의사록에 매파적인 의견들이 담긴 것과 관련해서 시장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고 달러도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 4.479%
2%까지 올라갔고요. 2년물 수익률은 한때 8bp 넘게 상승을 하면서 5월 2일 이후 3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에 달러와 일반적으로 디커플링 되는 금은 가격이 하락이 됐고 장중 2,428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시점에서는 2,438선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기는 한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수님.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항상 금은 3천까지 간다. 네. 네, 늘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네, 지금 좀 조정을 받아도 향후에는 네. 간다고 보시는 거죠? 네, 간다고 봅니다. 네. 금은 그동안 너무 자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50% 정도 올라가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거든요. 네. 그건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골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의무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골드도 좀 가격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건 네네. 제 얘기가 아니고 네, 항상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경제학자들, 네,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된 애널리스트들 그런 분들 말을 다 갖고 와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우리가 골드를 계속 뭐 3개월, 2개월 단위로 바뀌는데 이거 롤오버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럴 때면 골드 ETF를 사셔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한번 쿵 할 때가 있거든요. 주식도 1년 내내 오르는 게 아니라 5%, 10% 빠지는 달이 뭐 1년에 한 두세 번, 10% 이상 빠지는 달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쿵 할 때 ETF를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해외 선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언제죠? 2011년인가요? 그때 1,900달러 정도 갔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뒤로 계속 그 밑에 있다가 코로나 이후로 한번 2,000을 찍더니 또 꼬꾸라졌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 올라갈래 그러고서 자세를 잡고 올라가는 건데요. 아직까지 상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져요?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아직 초보이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50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10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2층에서 떨어지는 건 다른 거거든요. 바람이 불었을 때 2층은 안 흔들립니다. 10층에서는 바람 소리 좀 들리는데 50층 가서 한번 바람 소리 들어보셨어요? 전 살아봐서 들어봤거든요. 이건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온 것 같아요. 문도 안 열리지만 그 살짝 이렇게 해보면 태풍이 온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도 빠른 시간에 엄청난 속도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살짝만 주저앉아도 우리는 기겁할 만큼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왜 보고 있습니까? 그 떨어질 때 매도 들어가면 되는 거고 올라갈 때 매수 잡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 방법들은 내가 뭐 개발을 해서 차트로 아니면 내가 뭔가를 개발해서 할 수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시면 도움 받으셔야죠. 차트든 매매 방법이든 어떻게 수익 내는 기법이든 도움 받으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거고 돈을 벌고 싶으면 돈 버는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골드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아직 꺾이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골드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을 주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저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네. 보통은 내려갈 때 매수하고 저가 매수하고 올라갈 네. 때 매도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아까 반대로 네. 내려갔을 때 매도하고 올라갈 때 매수하자 이런 아니요, 얘기를 내려갈 때 네. 매도를 하는 거고 네.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올라갈 때 매수하는 바닥 잡으려다 죽습니다. 아, 근데 그 이유는 어쨌든 계속 상승을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건 이게 아니에요? 네. 진폭이 예전에는 20틱이었다면 지금 네. 100틱씩 차이 나기 때문에 아. 견딜 수가 없어요. 어... 네, 그리고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차트 기술을 좀 공부하면 네. 바닥으로 보여지는 그런 액션들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찍을 때 매수 받는 건 주식인 거고 해외 선물은 이렇게 찍을 때 매수 받다가 이제 찍힙니다. 아... 나락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찍고 올라올 때 매수를 받는 거거든요. 아... 위로 찍고 밑으로 내려갈 때 여기서 매도를 치는 거고 예. 이게 차트 기술이거든요. 어... 이제 좀 숙달이 되시면 위로 확 칠 때 매도를 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네.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아, 무료 네네. 공개 방송 오시면 네. 하나씩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시점에서 관망인 거는 월물이 바뀝니다. 아... 그래서 수급이 골드한테 들어가야 될 게 100이면 네. 오늘이 6월물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는 아마 8월물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반반으로 나뉘겠죠. 이번
6월 말에 정리를 못 하신 분은 계속 손 모아서 기도하면서 올라오기나 바라고 있을 거고 네네. 나는 이번 건 치워. 어차피 하루 이틀 거니까 넘어가지는 못하니까 난 8월물 덤빌 거야. 그러니까 찢겨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굳이 골드를 할 필요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관망을 좀 하시는 게 나스닥 잘 가잖아요. 나스닥 그냥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네, 골드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의 매매 일지 보고 오셨습니다.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나 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나도 마스터님처럼 수익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정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월요일 날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또 무료 공개 방송도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에 대한 보는 눈을 더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허생 마스터님을 일찍 보내드릴 뻔했는데 사실 오늘 허생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마스터님, 네. 강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일목균형편이 뭐니 해서 이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시기만 하면 그렇게 무난하게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여기 나와서 우리 이렇게 수익 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들을 좀 오셔서 질문도 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무료 공개 방송이든 어디든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어떤 패턴으로 매매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배워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뭐 저희가 또 교육 동영상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부분들 차체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플랜 ABC, 플랜 ABC가 뭐냐면 이게 따로 뭔가 ABC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ABC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플랜 ABC, 일목균형표는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A가 뭐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유튜브 찾아보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뭐냐면 전환선과 기준선. 네, 전환선은 이 검은선이죠. 그리고 기준선은 여기 핑크색 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위로 뚫을 때는 검은선이 핑크색 선을 위로 뚫을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골든 크로스. 그다음에 데드 크로스는 여기 검은선이 핑크색 선을 밑으로 뚫을 때 데드 크로스를 합니다. 그러면 골든 크로스를 냈을 때 매수로 진입을 하시면 진입을 할 때 바로 들어가셔야 되고 아니면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기준선 평평한 데까지 한번 내려오니까 지지받을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상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골든 크로스든 데드 크로스든 이렇게 됐을 때 기준선 지지를 활용한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준선 지지받을 때만 들어간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근데 지금은 뭐 여기 차트가 이 내용이 준비된 내용까지는 그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두 번째는요, 많이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게 돌파 매매거든요. 돌파 매매하면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실 건데 얘는 좀 달라요. 승률이 높아요. 네, 상방 돌파, 하방 돌파. 뭐가? 스윙스팬. 이거는 우리 예전에
해선시대 나와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후행스팬입니다. 이 캔들을 그대로 따라다니죠. 거의 스토커처럼 따라다닙니다. 구름대를 돌파할 때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에러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보완한 게 뭐냐면 캔들도 같이 뚫어야 된다. 이겁니다. 캔들도 같이 뚫어야 된다. 그럼 얘가 먼저 뚫을까요? 얘가 먼저 뚫을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장에 따라 다르고 구름대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동시에 뚫었죠? 그러면 캔들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쪽은 하방으로 뚫었습니다. 하방으로 뚫었는데 후행스팬이 여기 구름대를 뚫었고 여기도 뚫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가 먼저 뚫었죠? 캔들이 먼저 뚫었죠, 여기를. 그리고 나서 뒤에 후행스팬이 뚫고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후행스팬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두 개가 다 뚫었을 때 확률이 꽤 높습니다. 꽤 높아요. 그래서 이 돌파 매매는 유튜브든 어디든 찾아봐도 많이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이건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수익을 내본 걸로 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앞에 플랜 A는 뭐죠? 전환선,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아주 베이직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저점부터 만들어가는 매매라면 후행스팬 돌파 매매는 뭐죠? 아주 급한 겁니다. 아마 힘이 좋으니까 구름대를 확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추세가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플랜 A 같은 경우는 이 저점에서부터 고점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거고, 얘는 갈 때가 된 놈이니까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단지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한번 눌렀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절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얘도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큰 것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행스팬 돌파 매매하면 잘 사용하셔도 하루 한번 매매하셔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법.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보시면 C입니다. 이제는 C를 보시면 변곡입니다. 요것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니면 포털 찾아보시면 찔끔 얘기가 나오는데, 허생 차트 같은 경우에는 구름 변곡이 됐을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양운으로 변곡이 됐다는 거죠. 어디서? 양운으로 변곡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운으로 변곡이 됐다는 거죠. 여기도 음운으로 변곡이 된 거고, 여기가 이렇게 변곡이 된 겁니다. 이렇게 멀어요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일목균형표니까 캔들보다 앞에 구름이 다 있거든요. 앞에 구름이 있어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운으로 바뀔 때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죠. 뭐냐면 플랜 A, B, C 이게 순서대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먼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그다음 B, C 그다음에 후행스팬 돌파가 나올지 구름대 변곡이 먼저 나올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뭐가 먼저 나올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짜 센 놈이라면 어디죠? 여기서 차트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여기 있네요. 이 캔들을 구름대를 벗어났을 때 구름대 변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이렇게 내려가죠. A, C, B로 갑니다. 구름대 변곡이 나오고 그다음에 후행스팬 돌파를 하는데 센 놈은 구름대 돌파를 하고 변곡이 나옵니다. 변곡은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베이지 얘는 좀 난 성격 급해. 그다음 빨리 먹고 싶어. B를 쓰시면 되고 돌파. C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매수 쪽으로 가는구나. 나는 좀 분위기 보고 들어갈래 하시는 분들 이 구름대가 바뀌었을 때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또 설명을 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더 많은 팁, 구체적인 팁,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팁을 가져가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목균형표를 활용한 핵심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해주셨는데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허생 마스터님과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960틱 차트 기준으로 미 증시 시작 후 바닥 다지기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니 기준선을 지지하며 상승하는 중이다. 매수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80 저항에 부딪히며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하단 $76 선에서는 매수하시고 $78.30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분석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골드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3,000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이지만 월요일에 월물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는 수급이 나누어지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만나보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